전기차 시장이 이제 고급 차량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현대차가 내놓은 첫 럭셔리 세단 제네시스 G80 전기차 모델은 3주 만에 누적 계약 대수 2,000대를 넘어서면서 이런 현상을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이를 신호탄으로 하반기에는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 브랜드들이 럭셔리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벤츠는 컴팩트 전기 SUV에 이어 하반기 럭셔리 대형 전기 세단인 EQS 출시를 앞두고 있고 BMW는 오는 12월 전기차 iX를 출시합니다. 아우디는 전략적인 전기차 모델 이트론 GT를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고 볼보 역시 하반기에 전기차 XC40 리차지를 내놓습니다. 이미 상반기에 수입 럭셔리 전기차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4.3% 증가한 상태라 이제 시장은 확실하게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셈인데요. 친환경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 럭셔리 모델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은 SUV가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는데요. SUV 강세 속에서도 럭셔리 세단의 자존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전기차라는 사실이죠. 비젠라이프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 화제의 그 차량을 직접 시승해보고요. 럭셔리 세단의 전기차 시장 진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이야기만 하면 어디선가 달려오는 사람이 있죠. 송민아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용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네, 전기차니까. 열심히 달려오셨네요. 네, 이제 럭셔리 세단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 현재 흐름은 어떤가요? 네, 전기차 하면은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전기차 언제 도입되는 거야? 막 이랬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된 가장 좀 결정적인 이유가 이 전기차의 어떤 그 주행 가는 거리 이게 좀 늘어났기 때문 그리고 이제 어떤 인프라가 많이 좀 구축이 됐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초창기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기차 도입해야 돼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런 좀 전기차를 좀 상용화하는 그 상용차 같은 부분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일반인들도 나 한번 전기차 바꿔볼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또 평론가님도 개인적으로 또 전기차를 또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자동차라 그러면은 안 좋아하는 차가 없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슴으로는 차를 좋아하지만 머리로는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아. 이 칼럼니스트이자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제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사전 오더를 했어요. 아, 사전 오더를 네, 하시군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전기차를 정말로 사도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도 판단을 한다는 뜻이죠. 아, 이렇게 또 전기차 인기를 또 알 수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전기차는 고급스러움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021년에 이렇게 프리미엄 차량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전기차들이 친환경, 에너지 소비 절감 이런 의미에서 작고 가벼운 이제 도시형 차량으로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동물로 비교한다 그러면 이게 초식 동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차들이 점점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도로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은 배터리를 넣고 좀 더 많은 용도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요즘 바람인 SUV 형태로 많이 나왔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전기차라고 해서 고성능이지 않아야 된다는 선입견을 깨자. 그리고 고가일 수도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나온 게 그 미국의 테슬라라는 브랜드. 그래서 테슬라가 사실은 이 전기차의 패러다임을 좀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렇게 고급 세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은 전기차 시장이 일반 자동차 시장만큼 다채롭고 풍성하게 바뀌는 그러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들이 올해 하반기에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놓고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데 소비자들이나 업계 분위기는 어떤가요? 일단 우리 또 평론가님이 전기차를 사셨던 것처럼 네.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니즈가 많이 있으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조사를 좀 통계를 좀 살펴보면 현대차 기아에서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었는데 전기차를 이제
원하시는 그런 나이대, 연령대를 보니까 40대에서 50대의 어떤 남성분들이 주로 많이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에요. 그 범위 안에 포함되셨네요. 네, 그런 만큼 전기차에 대한 어떤 니즈는 일반 내연기관 타셨던 분들도 나 이번에 한번 전기차로 타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전기차를 반기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두 분은 이번 하반기에 출시되는 럭셔리 전기 차종 중에서 어떤 차량에 가장 관심이 가시고 이유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그 기사에서 출시한 그 G 모델, 전기차 모델을 이제 타봤는데 네. 이 차의 그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렸을 때, 네. 와, 이때 느낌이 정말 남달랐습니다. 아,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가요? 전기차인데 네. 제가 그 독일의 그 포르쉐에서 나온 그 타이칸이라는 모델을 타봤거든요. 근데 네. 그 차량을 탔을 때에도 이 스포츠 모드를 놓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스포츠카니까 스포츠 전기차이기 때문에 달리는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거든요. 근데 그 느낌과도 거의 흡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가격대는 낮지만 굉장히 잘 만든 전기차다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비슷해요. 지금 이번에 나오는 차들의 특징이 있다면은 네. 럭셔리 브랜드에서 최초로 세단들이 나온다라는 아. 거거든요. 그래서 세단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나오는 EQS라고 하는 아주 대형 리무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G 브랜드에서 나오는 국산 이 준대형 전기차. 이 두 모델이 가장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7월에 출시된 이 H사 차량도 국내 고급 세단 모델로는 첫 전기차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 각축전을 예고하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차량의 출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세단이라고 하는 시장, 이 시장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SUV 바람에 조금 치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럭셔리 시장, 이 프리미엄 마켓이라고 하죠. 이쪽에서는 세단의 강세가 여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만큼 보수적이면서도 비즈니스맨들이 많이 사용하는 차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보수적이고 보편적이고 아직 단단한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 전기차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매력이 가장 높은 고객들, 네. 그리고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고객층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초창기의 작은 전기차, 그 다음에 SUV, 거기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폭발을 하는 대형 시장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바로 이 자동차를 두고 이제 회장님 차도 전기차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징적인 기점이 되고 있죠. 화제가 되고 있는 이 H사의 최초 럭셔리 전기차 모델 직접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송민아 기자가 네. 직접 시승해 보셨다고요. 시승 맞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처음에 저는 네. 회장님 차를 타러 간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회장님 차 아닌데? 네. 이 생각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차급이 조금 한 단계 낮거든요. 그래서 그냥 회장님 차 말고 사장님 차로 하시죠. 그랬었는데 타보니까 이거 회장님 차 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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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생각 들고 직접 운전했을 때에는 네. 이거 오너 드라이빙 하더라도 너무 재밌는데? 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궁금하시죠? 네, 어떤 차인지 궁금하시죠?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네. 시승 현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 매미 소리와 함께 바로 뒤에 보는 이 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차에서 국내 최초로 출시한 국산차죠. 네,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입니다. 이 차 어떤 특징들이 있고 외관 그리고 실제 실내 주행 성능까지 어떤 부분들이 특징적인 게 있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 색상부터 좀 뭔가 독특하지 않으신가요? 자, G사 전기차에만 적용이 되는 마테라 블루라는 색상입니다. 전기차의 느낌을 잘 담았고요. 친환경적인 차, 그리고 이런 좀 전기차만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색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앞부분을 한번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이 조금 일반 차와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로 돼 있어서 뚫려 있어야지 정상인데 전기차는 뚫려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놨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앞쪽에 충전 포트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충전 포트를 열기 전까지는 그냥 그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충전 포트 열고 나니까 어떠세요? 그냥 일반 그릴에다가 열고 나면 이렇게 충전 포트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충전구는 열어보면은 위쪽으로는 이렇게 완속 충전구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급속 충전구까지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들을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전기차답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이 지붕에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지붕을 자세히 보시면은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루프라고 부르는데요. 이 패널을 통해서 이 열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운동에너지로 바꿔주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달 평균 약 한 95km 정도를 가능한 주행거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동식으로 트렁크를 열게 되면 이 안쪽으로 이제 적재 공간이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일반적인 그런 내연기관 G 모델과는 조금 차이점은 안쪽으로 배터리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70리터 정도가 넘는 그런 공간이 나오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다른 G 일반적인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약 한 70리터 정도 공간이 조금 더 줄었다라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전기차의 간단한 외관,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행 성능, 주행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 차가 전기차로서의 어떤 그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그런 부분이겠죠. 가장 조용하다는 점, 그리고 저속 구간이나 이럴 때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차가 이제 속도를 내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밟아주는 대로 쭉쭉 나가주는 이 모습.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큰 차, 이게 한 2톤 정도 나가요. 전체 무게가 2톤이 좀 넘습니다. 근데 이런 차가 굉장히 민첩하게 이렇게 움직여준다는 점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속도 자체를 저속 구간에서 치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토크, 그리고 이제 전체 최대 출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네, 전체 최대 출력은 272kW에 지금 최대 토크는 71.4kg 포스 미터를 나타내 줍니다. 그 말은 마력으로 좀 환산해 보면은 일단 370마력에 71.4 토크, 시토크를 나타내 준다 하면은 웬만한 그런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능보다도 훨씬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4바퀴 굴림이에요. 그리고 앞뒤 바퀴 모두 다 모터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저속권에 치고 나갈 때에도 4바퀴가 한 번에 다 힘을 내주니까 굉장히 빠르게 민첩하게 나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주행을 하는데 이 전비를 또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주행 가는 거리가 점점 줄수록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전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4.3km/kWh를 나타내 줍니다. 4.3 정도의 전비는 전기차에서는 그렇게 높은 전비는 아니에요. 보통 전기차가 한 5 정도가 넘어가는 그런 전비를 나타내 주는데, 이 차는 그렇게 높은 전비를 나타내 주는 건 아니다. 대신에 총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2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완전 충전을 했을 때 400km가 넘는 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은 실제 이런 시내 도심을 주행하거나 아니면은 좀 근거리, 아니면 좀 중장거리를 간다라고 할 때에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거리를 갈 수가 있다. 주행 가는 거리를 나타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주행 가는 거리는 아니다 라는 점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바로 버튼을 바꿨을 때에는 이 앞부분의 계기판에 모습이 빨간색으로 붉은색으로 일단 변하고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시트의 이 볼스터 부분이 나를 허리춤을 꽉 이렇게 조여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 스포츠 모드야.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우로 이렇게 쏠림이 심할 수 있으니 그런 걸 내가 잡아줄게. 딱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그리고 전기차기 때문에 무슨 엔진음 그렁그렁 하는 그런 엔진음은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민첩하다. 네, 그런 부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운전할 때 조금 액티브한 운전을 해보고 싶다.
스트레스 좀 풀고 싶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조금 민첩하게 반응하는 이런 스포츠 모드도 굉장히 재미있다. 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일반 내연기관차의 플랫폼에 배터리를 싣다 보니까 가운데 센터 터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전체 한 427km를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내가 배터리를 다 많이 써서 충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급속 충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의 충전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80%까지 충전하는데 약 한 22분 정도가 걸립니다. 22분 정도면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100, 0에서 100km까지 속도를 높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4.9초입니다. 자, 4.9초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네, 근데 일반 슈퍼카들 뭐 예를 들면 그 P사의 수입차의 브랜드 중에서 이제 P사의 빠른 슈퍼카들 웬만하면 3초대에 끊긴 합니다. 근데 이제 4초대에 끊는 내연기관차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해보면은 4초대의 제로백은 굉장히 빠른 속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초반 가속도가 특히 좋기 때문에 또 이건 4바퀴 굴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초반에 치고 나가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차예요. 그래서 4.9초. 네,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 몸이 막 뒤로 제쳐질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전기차라고 해서 굉장히 요란하게 어떤 나 전기차야라는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요소를 변화를 주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디자인적인 변화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줬어요. 그냥 기본적인 그 G사의 그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가 없이 무난무난하게 차량을 조금 전기차로 바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굳이 막 모양이 막 뭐 미래지향적이고 우주선을 닮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변화를 격하게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나는 전기차야 라는 느낌을 잘 살려준 이런 디자인 요소들, 그런 부분들에 또 점수를 더 주고 싶습니다. 와, 이렇게 또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 많이 신나셨네요, 그렇죠? 진짜 재밌게 잘 탔어요. 네. 많이 힘들었긴 했는데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고급 세단의 첫 전기차 H사 차량을 시승하고 왔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봐도 이 럭셔리 세단의 매력이 아주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 이 럭셔리 세단 전기차 출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송민아 기자가 직접 시승을 해본 사람으로서 네. 이 정도 가격에 이런 차량, 이 소비자들이 선택할 요소가 있을까요? 선뜻이라는 말에 좀 제가 네. 그거는 좀 선뜻은? 갸우뚱하는데 네. 어쨌든 8천만 원대의 어떤 전기차, 프리미엄 전기차 세단이고, 근데 그 가격대에 갖추고 있는 옵션이라든가 기본적인 성능, 재원들은 그 가격 이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1억 원 이상 넘어간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한 2, 3천만 원 가량의 그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격 대비 경쟁력, 가성비라고 하죠. 네. 이걸 놓고 봤을 때에는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군요. 또 이 차량이 전기차라서 단점이나 장점이 있을 텐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에는 전기차들 그러면 이제 충전 요금이 싸다, 뭐 아니면 보조금을 많이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럭셔리 세단으로 왔을 때는 전기차의 장점이 네. 정말 조용하고 안락하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엔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즐길 수 있는 고객들이 누굴까? 이걸 봤을 때는 맞다. 이건 보수적인 럭셔리 세단 고객들한테 딱 맞는 차구나. 그런 부분이 오늘 저희가 만난 차에서 가장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점은 실제로 차를 겪어보시면은 한두 가지가 보이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차가 완전히 순수 전기차용으로 개발된 플랫폼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엔진차를 가지고 개조를 해서 만든 개조 모델이다 보니까 이 바닥에다가 배터리 팩을 아무리 얇더라도 이렇게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바닥에 깔다 보니까 앞좌석은 그래도 이 발 놓는 공간까지는 괜찮은데 네. 시트가 살짝 높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뒷좌석에 앉아보면은 바닥이 높다,
아니면은 뒷시트가 낮다라고 느껴집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 무릎 공간이 이렇게 접혀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한계였구나 아. 라는 느낌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이 비슷한 세단으로는 T사의 모델이 있을 텐데요. 두 차량을 소비자들의 니즈와 취향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사실은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T사의 모델 S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단이긴 하지만 이제 장르상으로는 좀 스포츠 세단에 가깝고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봐왔던 차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새롭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낯설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T사 모델들은 어떻게 보면 얼리 어답터들 아니면 그 브랜드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의 이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보편성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봤었던 이 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연기관 모델하고 똑같은 편의장치 그리고 똑같은 안락함, 고급스러움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 이건 럭셔리 세단이에요. 그래서 두 차는 경쟁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차량이 거의 1억 원에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가격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하반기 다른 수입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내연기관 모델보다는 비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모델의 내연기관 3,500cc V6 엔진을 사용한 차에 비하면은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 하지만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또 가격을 아주 절묘하게 만든 게 네. 9천만 원 이하에서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보조금의 50%를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6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비에서 세제 혜택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약 1,000만 원 가까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러면 가격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차는 주어지는 새로운 혜택에 비해서는 감수할 만한 가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송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산 고급 승용차라는 부분은 사실은 어떠한 이제 관용차 내지는 의전차로서의 용도를 좀 더 자기 시장으로 특화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넥타이 메고 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한 아, 전기차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차량을 시작으로 이제 럭셔리 세단에 전기차 바람이 불어올지 관심이 가는데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지금 유럽 브랜드들이 아까 송 기자 말씀하신 대로 유럽 시장 자체가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친환경 경기 부양책을 가장 이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유럽의 강점인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브랜드들이 앞다투어서 전기 세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금년에 들어오는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프리미엄 시장에는 중요한 모델이니만큼 전기 세단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은 전기 세단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어쨌든 앞으로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럭셔리 세단의 전기차 출시라는 현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좀 정의하기가 뭐 쉽진 않겠지만 네. 표현을 좀 하자면 전기차 이제 동생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길을 닦아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님이 딱 뒤에서 자 이제 형님 들어간다. 길 다 비켜놔라, 네. 터놔라 이 의미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딱 프리미엄 세단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그런 약간 엔트리급 이런 전기차들은 다 길 잘 닦아놓고 그 앞으로 쭉 치고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길을 만들어놨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이 럭셔리 세단의 전기차 출시라는 현상이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프리미엄 세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의 성격이 네. 전기차 시장의 특성에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은 다른 레저용 SUV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가끔 필요할 때 쓰거나 네. 아니면은 여행 갈 때 장거리를 가끔 사용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용 빈도가 불특정하고 좀 불균일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간 평균 주행 거리도 좀 짧은 편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비즈니스용 세단이 될 수 있고 뭐 업무용 차량이 될 수 있는 고급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출퇴근과 업무용 거리를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주행 거리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얘기가 뭐냐면 전기차는 원래 집밥을 먹고 다니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 주유소에 가서 꼭 기름 넣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는 아직까지 전기차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집에 퇴근해 와가지고서 충전을 하고 아, 그리고 출근한 다음에 충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 생활의 사이클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업무용이나 출근용 차량에서는 원래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겁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건물들이나 집에, 아파트에 완속 충전기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만드는,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는 데에는 전기 세단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전기차도 고급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하반기 뜨거운 경쟁이 예고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이목이 어디로 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단은 중세 때 왕족과 귀족들이 타던 의자식 가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급스러운 차만 세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닌데도 고급스럽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죠. 이제 세단이 전기와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프리미엄 세단이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앞으로도 BJ 라이프는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변화를 읽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